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 서울 근교의 고급 주택가, 새벽 5시. 명자는 벌써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여전히 허리가 꼿꼿하고 무엇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전통 어른의 모습이었죠. 이번 설날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창거리들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니까요. 특히 사돈 어머니께 우리 집안의 격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류를 뒤지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였어요. 명자는 조심스럽게 거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 오래된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혼자 앉아서 말이죠. 평소 같으면 이런 시간에 잠들어 있을 수진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뭘 찾고 있는 거야? 명자가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며 서류들을 재빨리 정리했습니다. 아, 어머님.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새벽에 웬 서류 정리야? 그것도 오늘 같은 날에. 괜찮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들. 명자가 자세히 보니 결혼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 예식장 계약서, 그리고 뭔가 손으로 쓴 메모들까지. 결혼 서류를 왜 꺼내놨어? 정리하다 보니 나온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전혀 별거 아닌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린 사람의 얼굴이었죠. 명자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5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생긴 직감이었어요. 뭔가 이상해. 평소의 수진이 아니야. 아침이 되자 준호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집안일을 도울 예정이었거든요. 벌써 일어났네. 준호가 거실로 나오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긴장되나? 우리 부모님들 처음 만나시는 날이라. 수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미소를 지었어요. 긴장?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네. 그 미소가 준호에게는 어딘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수진의 미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더 차갑고 더 결연해 보였거든요. 오후가 되자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 새벽에 정리했던 서류들 중 몇 장을 골라 봉투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써둔 편지였어요. 그 위에는 얇게 접은 신권 10,000원짜리 한 장을 살짝 덮어 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용돈 봉투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죠. 봉투를 접으며 수진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 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준호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해? 사돈 어머니 용돈 준비하고 있어. 준호는 봉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 세심하네.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봉투를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녁 무렵 명자는 수진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명절 준비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수진이 오늘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해 보여. 괜찮습니다, 어머님. 그냥 생각이 많았어요. 무슨 생각?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이 정말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투에 명자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예언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수지는 홀로 거실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용돈이 아닌 지난 몇 년간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예이요? 예이라는 이름으로 눌러 앉힌 게 누구였는데요? 수진의 속마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던 자신, 가족이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취급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자는 잠들기 전 한 번 더 거실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빨리 자거라. 네, 곧 들어갈게요. 하지만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꼭 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죠.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명자는 걱정 때문에, 준호는 기대 때문에, 그리고 수지는 내일 벌어질 일 때문에 말이에요. 평온해 보이는 이 집안에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폭풍이 몰아칠 것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진만이 알고 있었죠. 자신이 들고 있는 그 봉투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 진실의 폭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설날 당일 새벽 수지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준호가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죠. 오늘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난 수지는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파일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모아둔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담긴 USB,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들, 그리고 결혼 전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장까지. 수지는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사돈 어머니와 통화하는 걸 들었지. 수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들은 전화 통화였죠. 그 집 며느리감으론 좀 부족하죠. 그래도 그분 맞춰야 하니 그냥 체면치레로. 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때 수지는 충격을 받았지만 참았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 말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고급스러운 봉투를 펼쳐놓고 수지는 신중하게 서류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위에는 손편지를 올려놓았어요. 며칠 전부터 써둔 편지였죠. 사돈 어머님께 그동안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고발이 아닌 진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편지의 첫 문장이었어요. 수지는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래에는 녹취록 요약본을 넣었습니다. 결혼 전 명자와 사돈 어머니 사이에 오간 대화들, 그리고 수진에 대한 평가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체면치레용 며느리, 그냥 급한 대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런 표현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얇게 접은 신권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용돈 봉투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였어요. 봉투를 접으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 때문이었죠. 이제 끝내자.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는 없어. 그때 준호가 잠에서 깼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뭐해? 수지는 재빨리 봉투를 감췄습니다. 잠이 안 와서. 오늘 준비할 게 있어서.
사돈 어머니 용돈이야?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런 셈이지. 수진의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용돈이긴 했으니까요. 다만 그 용돈 아래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를 준호는 모를 뿐이었죠. 얼마나 넣었어? 10,000원.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준호는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역시 우리 와이프가 제일 센스 있어. 사돈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수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아침이 되자 명자가 일찍 일어나 마지막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음식 준비부터 집안 정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어요. 수진아, 와서 좀 도와줘. 명자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수진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핸드백에 넣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적극적으로 도왔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딴 데 있었어요. 괜찮아? 오늘 좀 이상해 보여. 명자가 수진의 표정을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돼서요. 긴장할 것도 없어. 평소처럼 하면 돼. 평소처럼. 그 말이 수진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명자는 수진의 이상한 기운을 계속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몇 년을 함께 살아온 직감이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명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라 깊이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오시는 날인데 집안이 어수선하면 안 되니까요. 정오가 되자 준비가 거의 끝났습니다. 상차림도 완벽하고 집안 정리도 완료되었어요. 이제 손님들을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수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에 적당한 화장. 겉보기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어요. 하지만 핸드백 안에 봉투만은 달랐죠.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야. 수지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명자는 급하게 앞치마를 벗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도 따라 나갔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봉투가 들려 있었고요. 이제 시작이야. 수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릴 시간이 왔어. 현관문이 열리자 사돈 어머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아한 모습에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계셨어요. 뒤따라 사돈 아버지도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명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양가가 한자리에 모이니까 더욱 뜻깊네요. 거실로 자리를 옮긴 후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준호와 그의 형, 그리고 각자의 아내들까지 총 8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요즘 근황, 그리고 명절 음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요리를 잘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돈 어머니가 칭찬했습니다. 과찬이세요. 어머님께 배운 게 많습니다. 수진이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핸드백을 꼭 쥐고 있는 손에도 힘이 들어가 있었고요. 명자는 그런 수진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평소 같으면 벌써 부엌을 오가며 접대했을 텐데. 점심시간이 되자 모든 음식이 상에 올라왔습니다. 명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통 요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와, 정말 푸짐하네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시다니. 사돈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모인 건데 당연한 거죠. 식사가 시작되고 한창 담소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수진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돈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는 수진의 걸음걸이는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걷는 것 같았죠. 어머님, 작은 성이에요.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네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분노와 결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사돈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고마워요. 천만에요. 꼭 확인해 보세요. 수진의 마지막 말에 미묘한 강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명자의 직감이 작동했어요. 뭔가 이상해. 왜 확인하라고 하지? 사돈 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였어요. 아이고, 이런 걸 왜 줘요? 고마워요. 하지만 그 아래에 있던 서류들을 보는 순간 사돈 어머니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환한 미소가 사라지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예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현금이 아니라 여러 장의 서류였어요.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죠. 결혼 강요 및 인격 모독 관련 진술서.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어요. 명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이게 뭐야? 진실이에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사돈 어머니는 서류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럴수록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거기에는 결혼 전 명자와 사돈 어머니 사이의 오간 대화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집 며느리감으론 좀 부족하죠. 그래도 그분 맞춰야 하니 그냥 체면치레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죠.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화가 녹음되었다는 사실까지 명시되어 있었어요.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뭐야? 당신도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우리 결혼이 어떻게 성사되었는지 말이에요. 수진의 말에 준호의 얼굴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사돈 아버지가 아내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사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창피를 줘? 창피요? 수진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담겼습니다. 저는 그냥 저에게 벌어진 일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때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면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그 집 며느리감으론 좀 부족하죠. 그래도 그분 맞춰야 하니 그냥 체면치레로. 방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사돈 어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이걸 왜 지금, 언제 말하라고 했어요? 결혼식 날? 신혼여행 때? 아니면 아이 낳고 나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지난 몇 년간 쌓인 분노와 절망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카드가 공개되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어요. 사돈 어머니는 손에 든 서류를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명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일이에요, 어머님. 진실? 명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돈 앞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을 망신시키는 게 진실이라고? 망신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받은 대우가 망신이 아니었나요? 사돈 아버지가 서류를 더 자세히 읽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말 사실인가요? 물론입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고 증거도 충분합니다.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잠깐만. 이걸 왜 지금 여기서 언제 하라고 했어요? 수진이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죠? 우리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체면치레였다는 걸.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완전히 모르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어요.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요? 수진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는데요? 사돈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계속 넘겨봤습니다. 거기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 집안 체면에 해가 된다. 그냥 조건만 맞으면 된다. 어차피 며느리는 순종하는 게 제일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사돈 어머니가 경악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명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사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공개할 이유가 어디 있어?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 가족이요? 수진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저는 언제부터 가족이었나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그때 수진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 서류에는 결혼 전 양가에서 나눈 대화들이 더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특히 수진의 학력, 외모, 집안 배경에 대한 평가들이 마치 물건을 품평하듯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이고 학벌도 나쁘지 않으니 괜찮을 것 같다. 성격이 좀 조용한 편이라 말썽은 안 부릴 듯하다. 집안이 좀 못하지만 어차피 며느리 집안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읽는 사돈 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준호가 서류를 뺏으려 했지만 수진이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 지금 미쳤어? 준호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미쳤다고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몇 년간 참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미쳤다고 하시네요. 사돈 아버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일어났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소? 그 말에 명자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사돈어른. 이건 수진이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들도 잘못 들은 건가요? 수진이 스마트폰을 다시 꺼내 또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한테는 좀 아쉬운 짝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도 있고 하니 그냥 결혼시키죠. 이번에는 사돈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얼굴을 가렸어요. 제가 정말 이런 말을 했나요?
기억 안 나세요? 수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그날 밤 화장실에서 우연히 들었거든요. 준호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군요. 어머님,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우리가 수진이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뭘로 생각했는데요? 장식품이요? 아니면 집안 체면 치장용 도구요?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것은 결혼식 날 촬영된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표정만 확대한 사진들이었죠. 사진 속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고 표정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이게 행복한 신부의 모습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사돈 어머니는 사진을 보고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아이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이제야 아시겠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결혼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었어요. 몇 년간 그렇게 살아왔고요. 명자가 마지막으로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할 일은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언제까지 참고 살라고 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었어요. 수진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난 후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겠소. 사돈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사돈 어머니도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명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우리가 수진이를 오해라고요? 사돈 어머니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녹음까지 나왔는데 뭐가 오해예요? 사돈 아버지는 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 미안하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결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 아버지,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수진이를 정말 뭐요? 수진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사랑했다고요? 그럼 왜 이런 대화들이 오갔는데도 모른 척했어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완전히 몰랐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사돈 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사과는 해주시는군요. 그때 명자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른들,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수진이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받아들였다고요? 사돈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녹음까지 있는데 뭘 잘못 받아들였다는 거요? 그때는 명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변명하시지 마세요. 그리고는 사돈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이 계약이라면 저도 제 몫을 받아야죠. 이게 그 결산이에요. 사돈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결혼을 강요받을 이유는 없지. 아버지, 그럴 수는 없어요. 준호가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요? 부모님들이 정해준 대로 결혼하고 며느리 노릇 강요받는 게 사랑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틀렸다고 반박할 수 없었거든요. 사돈 어머니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데. 명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돈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내는 게 맞소. 이런 식으로 시작된 결혼이 행복할 리 없어.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한 분은 이해해 주시는군요. 그때 준호가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럴 필요 없어. 하지만 수진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왜?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이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었어요. 이제 끝내야죠. 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진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용서요? 수진이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간 쌓인 상처를 용서로 다 지울 수 있나요? 사돈 어머니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옳다. 이런 결혼은 끝내는 게 맞아.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계속 함께 살라고 하겠니? 방 안의 다른 가족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저답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사돈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만 가보겠소.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군. 사돈 어른, 명자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했다. 내가 용기 낸 거 잘했어.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돈 부모님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수진이 핸드백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가야겠어요. 어디 가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제 길을 찾으러요. 수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돌아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 집안의 평온한 일상도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수진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명자의 흐느낌 소리만이 텅 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그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어요. 준호 역시 회사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도 말수가 줄어들었고 집안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자는 홀로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결혼식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보니 수진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울고 있었구나. 결혼식 날 수진의 눈가에 맺힌 것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억지로 지은 미소, 어색하게 굳어진 표정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땐 왜 몰랐을까? 명자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신혼집들이 사진, 첫 명절 사진, 가족 모임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서 수지는 항상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언제든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해 하는 것 같았죠. 예의라고 생각한 게 누군가에겐 족쇄였다는 걸. 그제야 명자는 자신이 수진에게 어떤 삶을 강요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다워야 한다며 강요했던 모든 것들이 수진에게는 감옥과 같았던 거예요. 한편 수진은 친정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친정이었지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말 이혼할 거야? 친정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엄마. 정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엄마도 그래요? 수진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보고 계속 참고 살라고 하실 거예요? 친정 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너무 성급했구나. 괜찮아요. 이제 제가 누구인지 보여준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친정 어머니는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명자는 혼자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진이 했을 장복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해야 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수진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민이라는 여자였는데 수진의 결혼식에도 참석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 민이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요? 요즘 연락이 안 돼서요. 명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남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요즘 좀 복잡해서. 민희는 명자의 표정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결혼 전부터 좀 이상했거든요. 결혼이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그 말에 명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결혼 준비하면서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떠밀려서 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희의 말을 들으며 명자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 행복하냐고. 근데 수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명자는 궁금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다고. 그 순간 명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명자는 수진의 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었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였어요. 마치 호텔 방처럼 개성이 없었죠. 서랍을 열어보니 수진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펼쳐봤는데 그 내용을 보고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오늘도 어머님 눈치를 봤다. 뭘 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것 같다. 결혼한 지 1년이 됐지만 아직도 이 집이 낯설다. 언제쯤 편해질까? 준호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정상인 건가? 이런 내용들이 계속 적혀 있었습니다.
읽을수록 명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그때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준호야. 명자가 일기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 준호는 수진의 일기를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수진이가 이렇게 힘들어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명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너무 잔인했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이제라도 사과해야겠어. 명자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는 잠들지 못하고 수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강요했던 모든 것들,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이 아이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새벽이 되자 명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 상황을 정리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명자는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손에는 정중한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수진이 그날 건넸던 봉투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은 봉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야지. 이대로 둘 수는 없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성찰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수진의 친정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명자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거리였어요. 평소 같으면 수진이 직접 찾아왔을 텐데 이제는 자신이 찾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친정집 앞에 서자 명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수진이 자신을 만나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찾아온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문이 열리고 친정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그리 반갑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수진이 좀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친정 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명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진이 자신의 사과를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얼마 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오히려 예전보다 편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거나 눈치를 보는 모습은 없었어요. 명자는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 순간 수진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후회와 반성이 모두 담긴 사과였어요.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잔인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수진은 말없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명자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줘. 수진은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이혼 동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손글씨로 쓴 편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어. 더 이상 고생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짧은 편지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님이 이걸 왜? 내 용기는 진짜였어. 나도 이제야 인정할게. 명자의 말에 수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날 내가 한 일이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화도 많이 났고,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더라. 명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너한테 강요한 게 너무 많았어. 정작 너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항상 손님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지 않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인정이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차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명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떤가요? 많이 충격받았어. 자기도 몰랐다고 하더라. 너한테 이렇게까지 미안해하고 있어.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정말 힘들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이해가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지. 명자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수진도 일어나 명자를 배웅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현관에서 명자는 마지막으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 살아. 행복하게.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명자가 집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며 수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분노만 있었던 마음에 이해와 용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친정어머니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려고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그래, 내 결정을 존중할게. 그날 저녁 수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린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명자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두 여자는 각자의 집에서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1년 후 서울 시내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수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봉투 속 진실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가정 내 억압과 결혼제도 문제를 알리는 시민단체였습니다. 오늘 첫 세미나니까 긴장되네요. 수진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수진 씨가 준비한 자료들 정말 좋던데요. 수진은 지난 1년간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된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젊은 여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봉투 속 진실 대표 수진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저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거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찾았는지 말이에요. 참석자들은 진지하게 수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날 밤, 저는 우연히 시어머니와 사돈 어머니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수진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중들 중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죠. 저는 몇 년간 참았습니다. 며느리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점점 제가 누구인지 잃어가고 있었죠. 세미나장 뒤쪽에 조용히 앉은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여성은 수진의 모든 말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설날 상견례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공개한 거예요. 수진은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한 참석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셨나요?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세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아요. 서로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거든요. 세미나는 이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해주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에요. 세미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쪽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진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모자를 벗자 익숙한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명자였습니다. 1년 만에 만난 명자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따뜻해져 있었어요. 수진아, 잘 지냈니?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신문에서 봤어. 내가 이런 일을 한다고. 명자는 가방에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수진의 단체 활동을 소개한 기사였어요. 자랑스럽더라. 정말로. 수진은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자랑스럽다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고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 명자는 손에 든 봉투를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줘. 수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기부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가 하나 있었어요. 좋은 일하는 수진이에게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 마이너스 명자 올림. 수진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배웠어. 용기가 뭔지 말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갈등은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바뀌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어. 당연한 일이야. 명자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명자가 돌아가고 나서 수지는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그 설날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드러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파괴적인 선택처럼 보였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자 수지는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작은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지는 일기를 썼습니다.
1년 전부터 새로 시작한 일기였어요. 오늘 첫 세미나를 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고마웠다. 특히 어머님이 오신 건 정말 놀라웠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수지는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진짜 나를 위한 봄이겠지. 그렇게 수진의 새로운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작은 용기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테니까요.